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구글 지도 하나면 천하무적이잖아요. 뉴욕의 복잡한 골목길부터 파리의 에펠탑, 근처 맛집까지 구글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이 똑똑하던 구글 지도가 갑자기 바보가 됩니다. 큰 길은 대충 나오는데 막상 골목길로 들어가려 하면 길을 못 찾아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은커녕 도보길 찾기도 제대로 안 되죠. 마치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우리 집 앞에만 오면 길치로 변하는 꼴이랄까요. 대체 왜 구글은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20년 가까이 길을 못 펴고 있는 걸까요?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렛츠고.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지도 데이터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지도는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특히 한국의 15,000 축적 초정밀 지도는요, 그냥 지도가 아니라 도시의 X-레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의 폭은 물론이고 하수도 위치, 건물의 높이, 심지어는 국가보안 시설의 위치까지 소수점 단위로 기록되어 있죠. 구글은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해외 서버로 가져가서 마음껏 요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의 상세한 길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 이건 마치 우리 집 안방 구조랑 금고 위치가 그려진 설계도를 옆 동네 부자 삼촌한테 서비스 좋게 해줄게라는 말만 듣고 덜컥 넘겨주는 것과 같거든요. 특히 우리는 아직 휴전국가잖아요. 구글 지도에 군부대나 국가 중요 시설이 고스란히 노출되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싸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무려 2007년부터 시작된 19년 전쟁이에요. 2007년 구글이 처음으로 한국 지도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죠. 2016년 구글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지도 데이터 주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자율주행도 할 수 있어. 라고 꼬셨지만 정부는 보안시설은 지우고 가져가라고 맞섰고 구글이 거부하면서 또 무산됐습니다. 2025년 기술이 발전하면서 압박은 더 심해졌지만 한국은 공간정보법이라는 철벽을 치고 버텼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 지도 좀 써주세요 라며 공짜로 데이터를 갖다 바치는데 유독 이 작은 나라 한국만 안보가 먼저다라며 빗장을 걸어 잠갔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형, 구글 위성 사진 보면 다 보이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요. 맞아요. 위성 사진은 하늘에서 찍는 거니 우리가 막을 순 없죠. 하지만 초정밀 수치 지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위성 사진이 그냥 사진이라면 수치 지도는 좌표와 데이터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센티미터 단위로 길을 찾으려면 사진이 아니라 이 수치 데이터가 필수거든요. 구글은 20년 동안 이 데이터를 손에 넣기 위해 온갖 로비를 하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구글 지도가 버벅거렸던 건 구글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데이터를 밖으로 못 가져가게 꽉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구글은 왜 돈도 안 되는 이 길 찾기 서비스에 20년 넘게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길을 잘 찾게 해주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소름 돋는 비즈니스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 지도를 손에 넣으려는 진짜 속내,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구글이 왜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한국 지도 데이터를 달라고 떼를 썼을까요? 단순히 한국 여행객들이 불편해하니까요 라는 말은 착한 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소리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훨씬 더 냉혹하고 치밀하죠. 구글이 한국 지도를 그토록 탐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를 한국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AI와 자율주행입니다. 요즘 테슬라니 구글카니 자율주행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굴러다니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카메라? 센서?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완벽한 지도입니다. 구글카가 골목길을 돌 때요. 여기가 좁은 길인가? 주차된 차가 있나? 라고 고민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도가 미리 여기는 폭이 3m고 저 앞에는 하수구가 있어라고 알려줘야 하죠. 한국의 15,000 초정밀 지도는 구글에게 있어선 그야말로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빌딩이 빽빽하고 지하 공간이 복잡한 나라는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테스트베드 시험장입니다. 서울에서 자율주행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구글 입장에선 한국 데이터를 손에 넣는 순간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을 꽉 쥘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얄밉습니다. 바로 공짜 데이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는 도로가 새로 뚫리고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인력과 돈을 써서 지도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죠. 구글은 이 따끈따끈한 최신 데이터를 그냥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세금으로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에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숟가락만 얹어 꿀꺽하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 정부가 허용해주면 결국 우리 세금으로 구글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철벽을 쳤을까요? 단순히 구글이 미워서일까요? 아니죠. 여기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만약 구글 지도의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겐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자국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구글 지도 쓰면 되지 네이버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지도 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가 구글에 넘어가면 검색, 쇼핑, 배달, 물류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우리가 짜장면을 시킬 때, 택시를 부를 때 쓰는 모든 플랫폼의 기초가 지도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지도를 지키지 못했을 때 국내 산업이 입을 타격이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은 바이두, 러시아는 얀덱스라는 자기들만의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구글을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구글이라는 거대 공룡에게 우리 집 안방 열쇠를 순순히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글한테 지도 좀 주면 편하고 좋지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구글에게 지도를 시원하게 열어준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그 나라들의 결말이 어땠을까요? 구글이 공짜로 관리해줄게 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지도를 넘겨준 나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쓰디쓴 배신의 현장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일본과 호주, 그리고 유럽이 구글에게 당한 기상천외한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자, 구글한테 지도 좀 주면 어때? 편하면 장땡이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집중해보세요. 구글에게 안방 열쇠를 텁석 내줬던 나라들이 지금 어떤 청구서를 받고 있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종속이라는 무서운 덫에 걸린 이야기거든요.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볼까요? 일본에는 젤린지엔 RIN이라는 세계적인 지도 회사가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구글은 젤린의 정밀 데이터를 받아다가 서비스를 했죠. 일본 정부도 구글이 우리 지도를 전 세계에 알려주니 좋네 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뒤 구글이 갑자기 이제 너네 데이터 안 써라며 계약을 끊어버립니다. 왜냐고요? 14년 동안 젤린의 데이터를 쏙쏙 빨아먹으며 자기들만의 자체 지도를 완성했거든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일본의 토종지도 산업은 무너졌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구글이 지도를 엉망으로 업데이트해도 구글 없이는 길을 못 찾는 신세가 됐습니다. 잘 키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방을 차지한 호랑이였던 셈이죠. 호주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2018년 구글이 갑자기 지도 사용료 API를 3000%나 올려버린 겁니다. 월 $1000 내던 스타트업들이 자고 일어나니 $30,000 약 4천만 원을 내게 생겼으니 난리가 났죠.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라고 소리쳐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앱과 서비스가 구글 지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구글 지도를 빼면 앱 자체가 작동을 안 하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의 독점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19년을 버티던 우리 정부도 드디어 2026년 2월 15,000 초정밀 지도를 구글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아주 까다로운 3대 조건을 걸었죠. 1. 국내 서버 설치 데이터를 가져가고 싶으면 한국 땅에 서버를 지어. 그래야 우리가 감시하고 세금도 매길 수 있어. 2. 보안시설 모자이크 위성 사진에서 우리 군부대나 국가기밀시설은 무조건 가려. 3. 레드버튼 통제권 마냥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언제든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갈게. 말 그대로 조건부 개방입니다. 구글의 편리함은 받아들이되 일본이나 호주처럼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톡도 표기 문제나 동해 명칭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도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15,000 지도를 손에 넣은 구글은 이제 한국에서도 완벽한 바보 탈출을 선언할 겁니다. 도보길 찾기, 자율주행, 정교한 내비게이션까지 서비스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20년 동안 내공을 쌓아온 네이버 사용자 3천만 명과 카카오가 있습니다. 우리 골목 구석구석의 맛집 정보와 실시간 교통 정보만큼은 구글보다 우리가 한 수위거든요. 이제 글로벌 공룡 구글과 토종 챔피언 네이버 카카오의 진짜 지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앱을 응원하시나요? 글로벌한 편리함의 구글? 아니면 우리 동네를 제일 잘 아는 네이버? 이 전쟁의 승자는 결국 우리 사용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역사와 지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